반갑습니다, 여러분.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극강 시리즈 9번째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했던 8번째 극강 제목이 좀 무시무시한 제목을 제가 다뤄봤습니다. 무시무시한 게 아니고 사실에 가장 근접한 제목을 저는 다룬 겁니다. 그때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인 김재하가 날린 돌직구, 백낙청은 깡통이다 편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제가 단 제목은 백낙청은 문화대통령이 아니고 대한민국 만학의 근본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까딱 잘못하다 저 감옥하게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남에 대해서 함부로 칼질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잘 되는 걸 저는 원합니다. 특정인을 비하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김재하가 아니고 백낙청 얘기를 제가 집중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섬세하게 백낙청의 문학평론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1966년도에 이 사람이 데뷔한 평론이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창작과 비평이 창간되던 해에 창간회에다 백낙청이 꽤 긴 평문을 싣습니다. 잘 썼습니다. 백낙청을 제가 때리고 있지만 젊었을 시절의 백낙청은 괜찮았습니다. 글도 괜찮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20대 시절은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들고 왔습니다. 이게 문학평론가 백낙청의 데뷔평론집입니다. 세계문학과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입니다. 몇 년 뒤에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2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거를 대학생 시절에 복학하고 난 직후에 이 책을 사봤습니다. 영향을 받았죠. 밑줄 쳐가면서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계의 판도를 바꾼 한 권의 책을 꼽아라. 그러면 저는 이 책을 꼽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결코 해방전후사의 인식 시리즈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살짝 먼저 나왔고 파괴력은 훨씬 컸습니다. 판매 부수는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학에 포함해서 전반적인 영향은 낙영향입니다. 좋은 영향은 이 책이 엄청나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66년도에 발표한 데뷔평론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는 굉장히 잘 쓴 평론입니다. 27살 애송이가 썼다고 하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수준이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70년대까지 발표한 평론집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실려있는 평론들이 그런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후부터 왕창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백낙청에 대해서 사람들이 백낙청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부자지요. 좌파 애들한테 돈도 많이 퍼주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뜻이죠. 불우하게 된 좌파 친구들을 보면 잘 끌어줬다고 합니다. 얼굴도 부드럽게 생겼습니다. 저처럼 날카롭게 생기지 않고 부드럽게 생겼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전형적인 샌님으로 생겼습니다. 그 사람 글 쓰는 스타일도 그렇습니다. 약간 현학적입니다. 저도 글이 좀 현학적이라고 합니다. 백낙청 글에는 그러나 쭉쭉 늘어집니다. 재수 없이. 그리고 뭐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별거 아닌 얘기를 별거인 양 보이는데 선수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백낙청에 대한 불필요한 비난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맨정신을 가지고 그분이 옛날에 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초창기 글은 괜찮으나 특히 뒤에 쓴 글은 못 봐줍니다.
고무줄이 늘어지면 문체가 늘어지 똑같이 됩니다. 지적 긴장감이 이완되면 글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있는 듯이 쓰는 백낙청의 글에 여러분 현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백낙청의 평론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70년대 학교를 다녔건 80년대 대학을 다니셨건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백낙청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적을 해왔습니다. 항상 제 관심 영역에 백낙청이 있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제가 한마디로 백낙청의 문학평론 세계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째, 민족문학론입니다. 민족문학론. 둘째, 분단문학론. 두 가지입니다. 두 개 빼면 시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문학은 한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얘기감을 끌어오고 전체를 대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민족문학론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럴싸하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민족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류 민족주의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게 반일 감정을 북돋우고 세상으로 열려있는 우리의 창을 닫아 거는 핵심 요인입니다. 민족주의는 반역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임지연이라고 하는 한양대 교수인데 제가 잘 압니다. 그 친구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을 문학에 들여와가지고 있는 대로 뻔뿌질합니다. 모름지기 문학이라고 하는 건 민족을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뻔뿌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현혹됐습니다. 다 따라왔습니다. 100이면 100이 다 민족 문학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지난번 8강 때 민족문학 작가의 족작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거기도 민족이 들어갑니다. 민족을 얘기하면 애국자로 보이는 게 대한민국 풍토입니다. 이제는 백낙청을 땅에 묻고 민족 얘기를 그만하는 게 애국이라는 걸 다음에 10강에서 더 들려드리겠지만 오늘은 9강입니다. 여러분. 민족문학이라는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북한은 38선을 경계를 해서 위쪽은 좌파 민족주의 진영입니다. 이쪽은 우파 민족주의 진영입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정서가 나오는 겁니다. 제 얘기 쉽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쌈마의 정서가 여기서 나옵니다. 북한 애들의 대남 선전용 사이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문학을 우리 민족끼리 문학이라고 하는 걸 백낙청이 열심히 부채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손자 중에 자식 중에 문학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뜯어 말리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때려잡겠습니다. 지금 더러운 문학판에 발 담그는 건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백낙청의 소나 위에 사람을 집어넣는 길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백낙청식 민족문학이라고 하는 건 좌파 민족주의로 가는 겁니다. 우파 민족주의는 그래도 바탕에는 애국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게 박정희식 애국주의입니다. 이거를 까부시고 나서 북한하고 바로 심정적인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연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스는 고은, 옛날하고 저하고 친했습니다. 같이 술도 먹고 그랬죠. 고은 이런 사람들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민족이여 오 성산이여 뭐 이따오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뿔입니다. 영감님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다 80전후입니다. 백낙청이 내건 문학의 하나가 민족문학인데 이게 헛개비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미 대사의 테러를 한 김비정이도 바로 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밭에서 자란 겁니다. 백낙청 창비의 민족주의에서 젖줄을 가져왔습니다. 그 젖줄에서 젖을 빨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저 테러리스트 괴물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과장이라고 생각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민족주의에 망가진 우리나라 젊은 대학생들을 생각하고 40대, 50대, 60대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보다 목소리를 훨씬 더 높여야 됩니다. 제 얘기가 심한 게 아니고 백낙청이 내건 민족주의가 잘못됐긴 거죠. 그게 심했던 건데 사람을 망쳤으니까. 자, 민족문학을 제가 박사를 냈습니다, 나름. 그럼 백낙청의 문학론을 떠받치는 또 하나는 분단문학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분단은 외세에 의한 거다. 분단이라고 하는 거는 미완성의 민족국가를, 미완성의 근대국가이기 때문에 모더니티를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 완성은 통일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따구 소리 하는 게 분단문학론, 분단체제론입니다. 백낙청의 후반기 평론은 다 분단 체제론으로 가 있습니다. 떡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럴싸하게 들리실 겁니다. 어우, 괜찮네. 왜 우리는 분단돼 있어. 안타까워. 통일을 해야지. 백낙청이 노리는 건 이겁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백낙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과 북의 정권이라고 하는 건 적대적 공존 세력이라고 여러분 백낙청은 얘기를 합니다. 적대적 공존? 더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각각 권력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 집단들이 그 체제를 계속 존속시키기 위해서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을 깨부시고 민중의 힘으로 통일을 하자.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입니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어떻게 등가물입니까?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쌓아올린 국가의 힘으로만 따지면 40분의 1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쌓아올린 부의 산출에서 우리는 40배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쟤네는 김일성 전체주의입니다. 어떻게 그게 양쪽이 다 기득권을 가진 권력자들의 농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백낙청의 분단체제론에서 얘기하는 남북한 비교는 허구입니다. 완벽한 허구입니다. 대한민국은 20세기가 주목하는 신데렐라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우남 이승만이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우남 이승만이라고 하는 걸출한 그랜드 디자이너, 대설계자가 이 나라를 건국을 했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왔습니다. 김일성은 전체주의로 갔기 때문에 나라가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 하버드대 박사라고 하는 백낙청 눈에는 김일성이나 이승만이나 똑같다? 백 선생, 당신 이거 보고 있으면 그만합시다. 이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백낙청은 지금도 입만 열리면 북한을 두둔합니다. 북한을 두둔한 거를 제가 몇 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에 비춰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이따구 소리를 입만 열면 얘기를 합니다. 문인들하고 고은 이런 사람들이랑 걸핏하면 성명을 냅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무슨 이게 큰일입니까? 간첩 때려잡기 위해서 좋은 법이지. 5천만이 여기서 불편 느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석기 혼자 불편 느끼는 겁니다. 백낙청 씨, 당신이 불편함 느낄지는 전 모르겠어요. 국가보안법 철폐를 백낙청이 내세웠습니다. 이석기랑 별 차이 없습니다. 또 낮은 차원의 연방제로 하자는 게 백낙청의 얘기입니다. 연방제를 주장합니다. 북한하고 판박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리영이랑 판박입니다. 한미 FTA 반대했습니다. G는 미국산 쇠고기 잘 먹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힐튼 호텔에 뷔페 식당에 갔더니 저쪽 구석에서 혼자 먹고 있더라고요. 위선자입니다.
광우병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당연히 다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광우병이야말로 집정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난리 버거지를 폈습니다. 이 영감쟁이가, 이 영감님이, 미안합니다. 방송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천안함 정부 발표 못 믿겠다고 생떼를 부렸던 사람이 이분입니다. 종북 좌파들이 하는 거 이분이 다 앞장서서 한 겁니다. 이분이 하는 거 종북 좌파들이 따라한 겁니다. 연평도 포격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한이 원인 제공했다. 이따구 소리를 했습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이 한 거 박창신 신부라고 하는 덜 떨어진 원로 신부가 이따구 소리를 했는데 그걸 먼저 한 게 백낙천이었습니다. 자, 결정적인 게 또 있습니다. 북한 핵을 옹호했습니다. 미치겠다. 옹호할 게 따로 있지 북한 핵을 어떻게 옹호합니까? 백낙천이 한 워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 핵은 군사적 억지력을 위한 것이니까 일리가 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표 지식인이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북한 핵에 대해서 분노할지 모르는 지성이 지성입니까? 외대 출신 한국경제 인턴인 고상윤이 PD로, 보조 PD로 옆에 있는데 고상윤이 지금 한숨을 옆에서 쉬고 있습니다. 10초 전에 했던 한숨 소리는 제 한숨 소리가 아닙니다. 고상윤이라고 하는 인턴이 줬던 한숨입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백낙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내게 할 때 한숨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정서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니까. 드디어 백낙천은 북한 핵까지 옹호를 합니다. 이런 백낙천이 여러분한테 아직도 우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가졌던 선입견이 깨지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자, 제 얘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낙천이 가진 권력은, 문화 권력은 10년을 넘어서 강산이 5번 바뀌는 50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아닙니까? 왜 이랬습니까? 저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백낙천이 정말 하버드 박사 대단해서 권력이 반세기 유지됐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66년도에 창간이 됐으니까 올해가 꼭 50년째입니다. 내년이 창비 50주년입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두 번째 강의 통해서 백낙천의 실체를 대충 얘기했는데 아마 제가 맞을 겁니다. 50년 전의 진실도 낡으면 여러분 거짓이 되는 세상입니다. 반세기 전에 하버드에서 주워 들은 얘기를 반복한다고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집니까? 백낙천의 죄가 큽니다. 백낙천이 정말 똑똑해서 50년 권력이 유지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둘째는 우리 문학판 포함해서 문학의 사람들이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오래가면 우상이 됩니다. 적절한 때 잘라야 됩니다. 목을 쳐내야 됩니다. 그게 우상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백낙천의 목에 달아나는 얘기는 아마도 80년대 말, 90년대 초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분은 창비 발행인 자격을 내려놔야 되고, 대한민국에 끼쳤던 해악을 그쯤에서 그만뒀으면 그래도 괜찮은 영문학과 교수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지은 죄악은 하늘에 다 있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을 진짜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저는 뭐 잘 아는 분,
이효령 장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효령 장관이 백낙청 씨보다 몇 살 위입니다. 4살 위입니다. 이효령 선생이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문화체육관광부 초창기 문화부의 출입기자도 했고 중앙일보에서도 같이 일했지만 썩 높이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효령 선생. 이효령 선생이 그러나 매력은 있습니다. 6.25 전쟁 직후 50년대 초반에 이분이 서울대 국문과 대학생 시절이거나 막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화전민 문학을 선언합니다. 화전민 문학. 그동안의 대한민국 문학판이 다 잘못됐다. 사그리 불사질러 버리자. 화전민이 되자. 새로운 문학을 하는 사람은 기존의 문학판을 사그리 불사질르고 새로운 씨앗을 뿌려서 새로운 숲을 일궈내자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거는 기존의 김동리, 미당, 서정주 이런 분들을 무시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젊은이의 담대한 용기로 기존 문학판을 쓸어 덮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문학판에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 문학의 전체에 백낙청 하나를 쓰러뜨릴 사람이 없습니까? 우상이 된 권력을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2번에 걸친 강의가 백낙청의 우상이 깨져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의문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논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또 하나 진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백낙천 선생한테는 사실 죄송합니다. 이분하고 나랑 나이 차이가 18살 차이가 납니다. 대선배라면 대선배고 스승뻘이겠죠. 그러나 저는 제 동생들 혼내키듯이 백낙청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논쟁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걸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차례, 극강에서 한 얘기 중에서 불쾌한 게 있으면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정 못 참겠다 싶으면 소송을 하십시오. 받아주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하는 거는 소송이 아니고 논쟁입니다. 제대로 된 논쟁이라면 지상이든 정규제 TV에 나와서 하는 극강이든 기꺼이 받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